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강사 박의선입니다. 오늘 저는 외대부고 생명과학 1 중간고사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으면 어머님들과 직접 이렇게 보면서 말씀도 드리고 질문도 받고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볼 텐데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아쉽고요. 방학 동안 저는 3, 4단원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가장 중간고사의 키가 되는 3단원 항상성 파트와 그리고 기말고사의 핵이 되는 유전 부분에 대해서 방학 동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특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중간고사 대비 수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간고사는 변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 2, 3단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원, 2단원은 방학 때 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가 간단한 암기 파트가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 저희는 중간고사를 5회로 딱 진행을 할 건데요. 5회 진행하는 동안 먼저 첫 회차는 대단원 1을 정리할 거예요. 물론 간단히 암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선생님들의 PPT라던가 자료 같은 것들이 때마다 해마다 굉장히 다르게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종합해서 대단원 1을 진행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단원 2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근데 대단원 2가 담당하신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때로는 굉장히 깊어지고 때로는 굉장히 얕아져요. 깊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 외적인 PPT라던가 생투에서 나왔던 이 영역의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명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어떤 분이 담당하시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살짝 겹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대단원 2만 딱 두 번째 시간에 끝내면 제일 좋겠지만 대단원 2의 PPT라던가 학교 선생님들의 그 노트 필기, 판서 내용들을 분석해가지고 아무래도 세 번째 시간까지 약간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은 1회, 2회, 3회 동안 기본적으로 1, 2단원의 내용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뿐만 아니라 내신형 기본 자료들, 그 다음에 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과 같은 EBS 기본 자료들, 뭐 우리 학교 보조교재인 뭐 개념 완성도 좋고 수능 특강 좋고 그걸 다 보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흔히 말하는 교육청 모의고사라던가 아니면 평가원 기본 문제들까지 싹 정리하는 게 저희 1, 2, 3회차의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5주라는 시간밖에 안 되죠. 따라서 학교에도 진도를 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도나 근수축까지 보통 범위가 중간고사 범위로 들어가거든요. 대신에 이제 기말까지는 굉장히 텀이 길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진도를 나가게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시간, 다섯 번째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3단원 자극의 전도 이쪽 파트를 위주로 다룰 겁니다. 물론 간단한 개념들은 싹 다 정리를 다시 시킬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개념도 개념이지만 실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은 문제풀이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3, 4단원과 방학 때 하는 방학특강 3, 4단원과 그리고 실제 이제 내신 때 대비하는 게 겹치지 않겠냐.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방학 때는 처음 배우는 파트다 보니 정말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싹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신 때가 되면 내신에 맞춰서 선생님의 판서, PPT, 그리고 교과서에 딱 맞춰가지고 우리 학교 교과서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심도가 있겠죠. 방학 때는 사실은 되게 3단원, 4단원의 내용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 내용을 다 다루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 위주로 다루다 보니 뭘 못했냐면 문제풀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못 썼어요. 근데 이제 이 4회차, 5회차 시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했던 유전이 아닌 비유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자극의 전달 문제들을 조금 더 내신 문제에 맞춰가지고 대비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수업은 총 5회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준비가 됩니다. 지금처럼 6시 30분이 될지 6시가 될지는
조금 더 디테일에 맞춰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요일 저녁에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총 5회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대단원 1, 첫 번째 시간에 두 번째 대단원 2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학교 PPT나 판서하는 거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2단원 정리하면서 1, 2단원 총정리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은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방학 때부터도 굉장히 어려워했던 자극의 전달 파트의 문제풀이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 내에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테스트를 보죠. 그죠? 그래서 테스트는 기본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개념을 정리합니다. 근데 이때는 1, 2단원을 방학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편하게 개념을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풀이를 같이 풀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나서 이 3회차 때 대단원 1, 2, 5회차 때 3단원 각각 우리 학교 기출문제, 그죠? 몇 개년 기출문제를 같이 푸는 건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기본적으로 3개년 기출을 많이 풀립니다. 근데 이제 기출문제에 대해서 꼭 알아주셔야 될 점은 우리 학교만큼 선생님들이 자주 교체되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시는 것도 있지만 담당하는 파트가 점점 달라져서 A라는 선생님이 작년에 했다면 이 파트를 올해는 다른 선생님이 맡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러면 보는 관점이 다르고 내는 정도가 달라서 중요한 부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문제 스타일이 달라져서요. 기출은 그냥 말 그대로 참고용입니다. 아,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이런 문제를 풀었구나. 그랬더니 평균은 어느 정도 나왔구나. 이런 느낌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외대부고의 생명과학은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집중이수기도 해서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도 워낙 넓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완벽하게 대비가 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개까지 틀렸을 때 조금 안정적 1등급이 되고 2개부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배점에 따라. 우리 학교 배점이 좀 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2개씩 틀린다. 그렇게 되면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합산해서 등급을 매기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유전이 들어가기 전 중간고사를 굉장히 잘 봐야 기말고사에 유전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겠죠. 우리 학교 유전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쉽게 나온다고 해도 학생들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중간고사를 진짜 완벽하게 대비가 돼야 기말 때 유전에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유전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대부고는 거의 한 해 거르지 않고 이제 한 9년차 됐을까요? 끊임없이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통합과학이 들어왔을 때는 통합과학, 그리고 생명과학 1, 그리고 생명과학 2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수능 생원을 하다 보니까 통과는 이제 잠시 접어뒀고 생투도 이제 절대평가로 돌아가면서 간단간단 특강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과학 1은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기셔도 잘 지도해서 좋은